인구 분포와 인구 구조의 변화, 문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우리나라의 시기별 인구 중심점을 지도의 AC에서 고른 것은, 인구 중심점은 사람 한 명 한 명을 그냥 이렇게 무게로 환산했을 때 우리나라 전체에서 과연 무게 중심은 어디일까? 당연히 인구가 특정 지역에 몰리게 되면 그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게 되겠죠. 자, 인구 중심점은 지도의 한 사람을 한 개의 점으로 나타낸 다음 모든 사람의 몸무게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무게 중심에 해당하는 곳이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의 인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에 맞추어 인구 중심점도 이동하였다. 자, 왼쪽 아래에 있는 지도를 보면 지금 충청북도 어딘가를 지금 나타낸 건데 수도권은 여기죠. 그래서 인구 중심점이 수도권을 향해서 이렇게 이동해 갔을 것이다. 그래서 CBA로 이렇게 바뀌었겠네요. 그래서 70년, 90년, 2010년 CBA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인구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가나 다가 일단 어딘지 한번 찾아봐야 될 텐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지역을 완벽하게 익히기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 일단 확실하게 뭔가를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잘 모르는 지역이 있으면 그냥 성격이 좀 대비되는 그렇게 유추해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잘 모르는 곳은 별다른 특징이 뚜렷하지 않은 그런 지역일 가능성이 크죠. 수많은 촌락 중에서 평범한 농촌 지역에서 김제 같은 곳은 워낙 자주 물어보니까 알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의성, 군위, 그다음에 청송, 영양 그런 데는 사실 뭔가 시험에서 고등학교 한국 지리에서 콕 찍어서 물어볼 만한 어떤 특징이 뚜렷하진 않거든요. 자, 여기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는 누가 봐도 그냥 딱 봐도 거제죠, 거제. 부산이랑 바로 이웃해 있는, 그리고 다리로 연결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거제. 조선 산업이 발달해 있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굵은 이렇게 행정구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광역자치단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대구광역시죠. 그 다음에 여기는 경상북도 내륙 지역인데 얘가 안동이에요. 안동은 당연히 알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안동 옆쪽인데 잘 몰라도 상관없다 그랬죠. 얘는 촌락의 성격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상북도 전체적으로 촌락의 성격이 뚜렷한데 거기에서 안동이나 구미나 아니면 김천 같은 데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정말 촌락이거든요. 여기는 청송이라는 곳이에요. 알아두면 좋긴 한데 아무튼 성격만 좀 구분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가나 다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찾아보면 일단 차이가 큰 걸 가지고 구분하면 되거든요. 자, 다는 다른 데에 비해서 전체 인구 성비가 월등히 높죠. 성비가 높다? 성비가 높다는 얘기는 100보다 크다는 얘기는 여성보다 남성이 많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는 거제가 되겠네요. 거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도 다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 가하고 나는 성비는 큰 차이가 안 나는데 노년층 인구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이쪽은 한 13%, 4% 정도? 그냥 우리나라 전체랑 별 차이가 없고요. 여기는 35% 정도니까 이 지역만 놓고 따지면 초고령 사회가 되겠죠. 그쵸? 자, 거기는 청송이 되겠죠. 얘가 청송이고요. 그 다음에 가가 대구가 되겠네요. 자, 청송은 나고요. 그 다음에 대구는 가. 이제 정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가는 나보다 중위 연령이 낮다. 가는 나보다 중위 연령이 낮다? 옳은 설명이죠. 노년 인구 비율이 엄청 높으니까 지역을 모르더라도 이건 쉽게 판단할 수 있죠. 나는 다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적다. 나는 다보다, 우리 거제는 대표적인 공업도시니까 여기는 평범한 농촌 지역이고요. 그래서 나는 다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적다. 옳은 설명이네요. 가나 다는 모두 여성 인구보다 남성 인구가 많다.
가하고 다는 사실 성비 보면 되는 거죠. 지역을 모르더라도 그냥 이거 자료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예요. X 다는 남성이 더 많지만 가, 나는 성비가 지금 100이 안 되잖아요. 총 인구는 대구, 거제, 청송 순으로 많겠죠. 그래서 가, 다, 나 순서가 되겠네요. 얘는 잘못됐고요. 자, 정답은 1번. 자, 3번 같은 문제 유형이 은근히 어려워요. 뭔가 외우기에도 참 애매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일단 해당하는 어떤 지표, 개념이 있으면 그게 아닌 것, 오답을 골라내는 게 훨씬 쉽더라고요.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자, 그래서 지도는 두 인구 관련 지표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 인구 지표로 옳은 것은, 자, 그리고 오답을 골라내는 건 특정 지역 하나만 뭔가 안 맞아도 당연히 오답인 거죠. 특징이 뚜렷한 곳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좋을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가를 봤더니 대체로 도시 지역 수도권이 높게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여기 하얀 거하고 연한 건 이제 수치가 낮은 편에 속하는데 대체로 촌락이 많은 지역이 수치가 낮게 나타나고요. 그쵸?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성비는 수치가 높은 곳이 뭐 대표적인 곳이 이런 거제나 뭐 당진이라 그런 데는 당연히 높게 나타나겠지만 군사 지역 휴전선 근처도 되게 높게 나타난다 그랬었죠. 그래서 휴전선 근처를 봤더니 얘가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 얘는 성비는 될 수가 없겠네요. 일단 얘는 X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 노년층 인구 비율도 당연히 될 수가 없겠죠. 촌락 지역이 당연히 높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노년층 인구 비율도 아니고요. 자,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맞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 중에 정말 특징이 뚜렷한 곳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여기 거제 젊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의 인구 비율도 높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은 대체적으로 높은 편이긴 하지만 의외로 서울이 중간 정도에 속하나요? 낮은 편에 속하나요? 아무튼 서울이 유소년층 애들이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아마 전국 평균보다 낮을 거예요. 아마가 아니고 전국 평균보다 낮아요. 이유는 서울 안에 있는 청장년들 중에 상대적으로 좀 젊은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유소년층인 그런 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경기도 지역으로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그리고 일기 신도시는 이미 가득 찼으니까, 그리고 일기 신도시 지역 분당이나 일산이나 또는 안양의 평촌 같은데 집값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서울 못지 않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어디로 빠져나가냐면 더 멀리 2기 신도시 지역으로 많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봤더니 서울에서 먼 여기 용인이나 여기 화성이나 그 다음에 여기 고양은 1기 신도시인데 그 뒤에 있는 파주는 2기 신도시가 있거든요. 운정이라고 하는. 다 외울 건 아니지만 거리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특히 세종 체크해도 돼요. 세종은 말 그대로 계획적으로 급하게보다는 되게 빨리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물론 원래 거기에 살던 사람도 조금은 있지만 외부에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주로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세종은 무조건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으니까 이걸 보고 어쨌든 오답을 골라내기가 쉽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답은 4번 아니면 5번이고요. 자, 여기를 봤더니 얘랑은 대체로 반대로 나타나네요. 수도권 지역은 완전히 낮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남동임의 공업 지역도 완전히 낮음이고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일단 오답인 거 한번 봐볼게요. 자, 우리 성비는 일단 아니겠죠. 거제도가 여기 성비가 되게 낮다고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유소년층 인구 비율도 당연히 아니겠죠. 이게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었고 당연히 반대 양상이니까. 자, 그러면 뭐 노년층 인구 비율밖에 안 남았네요. 뭐 정답은 쉽게 나오네요. 그래도 5번이 답이네요. 그렇죠. 노년층 인구 비율은 촌락 지역이 당연히 대체로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광역시들은 아무래도 대도시다 보니까 물론 노인 인구 비율이 아주 적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도시가 인구가 막 성장할 때는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천안이나 뭐 아산이나 세종이나 이런 데는 인구가 막 늘어나니까 노인들이 많지 않아요. 원래 살던 사람들하고 젊은 층들이 막 유입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도시가 성장한 지 오래됐으면,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1988년에 1000만 명이 됐고 지금도 1000만 명이잖아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천안이나 세종이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 같은 도시지만 노인 인구 비율이 서울이 훨씬 높아요.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물론 이게 전국에 있는 이런 촌락 지역보다는 서울의 노인 인구 비율이 낮지만 됐죠. 그래서 이게 사실 여러분들 막상 풀어보면 만만치 않은 경우가 많아서 좀 설명을 꼼꼼하게 했어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4번 문제. 그래프는 두 시기의 인구 피라미드를 나타낸 것이다. 1960년과 비교한 2015년의 상대적 특성을 그림의 A2에서 고른 것은? 자, 이건 뭐 인구 피라미드를 굳이 안 봐도 뭐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죠. 총 부양비는 일단 넘어갈게요. 자, 유소년 부양비는 당연히 낮을 거고요. 그 다음에 노령화 지수는 당연히 높겠죠. 높을 텐데, 자, 그러면 이제 총 부양비를 봐야 되는데, 자, 이건 우리가 뭐 앞에 봤던 그래프 있잖아요. 그거 보고 생각해도 뭐 상관은 없는데 자료가 제시가 됐으니까 그래도 한 번쯤은 해볼 만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총 부양비는 전체 인구에서 청장년층이 차지하는 인구 비율만 보면 돼요. 총 부양비와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은 서로 반비례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잘라봐야 돼요. 유소년층이 이 아래쪽이고요. 그 다음에 노년층이 이렇게 위쪽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라보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이렇게 잘라야 돼요. 자,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자, 청장년층을 다 더하는 건 좀 바보 같은 짓이죠. 그래서 유소년층하고 노년층만 이렇게 한번 더해보면 되는데 여기는 노년층이 굉장히 적으니까 일단 빼고요. 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쪽을 봤더니 남자 여자는 뭐 성비가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니까 뭐 8에서 9%, 9%, 6%, 여기는 5% 이렇게 더했더니 한 20% 정도가 나오네요. 그쵸? 자, 그에 비해서 이제 이쪽을 보면은 얘가 2%, 2%, 2%, 6%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 위에도 봤더니 얘는 2%가 조금 넘어가지만 3%, 2%, 2%, 2%. 그리고 또 2%. 이렇게 하면 11 정도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더했더니 17 정도. 자, 이제 반대편도 거의 비슷할 거니까 굳이 해보진 않을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1960년에는 노년층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도 유소년층의 그런 인구 비율만으로도 2015년에 노년층과 유소년층 인구 비율을 더한 비율보다도 더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총 부양비는 이때가 더 높았고요. 이때가 더 낮았죠. 그만큼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이때보다는 이때가 최근이 더 높았으니까. 자, 그래서 총 부양비는 2015년의 특징을 물어보는 거니까 얘는 낮았다. 그럼 정답이 5번이 되겠네요. 됐죠? 넘어갈게요. 자, 1번 문제.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라는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중 하나임. 자, 우리나라의 인구 변화 75년부터 2015년 사이에 인구가 이렇게 늘었는데 75년에 그래도 3,500만 명 정도는 됐고요. 2015년에 5천만 명을 넘었죠. 물론 이제 앞으로 인구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 2029년인가? 그때부터 이제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할 거예요. 정점을 찍고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나마 좀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출생률이 좀 높아지면 둔화되는 속도가 좀 더뎌지겠지만 이렇게 감소할 거예요. 좀 심각한 상황이라 그러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는 권역별 인구 비율 변화인데, 자, 여러분들 제일 밑에 있는 라가 수도권이라는 건 너무 쉽게 알 수 있죠. 현재 거의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살고 있다. 서울 1,000만, 경기도 1,300만, 인천 300만. 네, 반올림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구 수가 많은 건 영남권이죠. 영남권에는 부산, 대구, 울산, 그다음 뭐 창원, 물론 경상남도에 포함되지만 그리고 경상남도, 경상북도 인구가 꽤 많은 편이에요. 자, 그다음에 나하고 다는 당연히 오늘날만 보고는 구별하기 힘들지만 변화를 한번 봐볼게요. 자, 다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 줄어들었고요. 빠르게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얘는 줄어들다가 최근에 인구 비율이 늘어났네요. 자, 그래서 전라도하고 그러니까 호남권하고 충청권하고 비교해 보면 충청권은 최근에는 서울에서
산업이나 인구가 이렇게 분산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인구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나가 충청권이고요. 다가 호남권이에요. 잘 안 보이네요. 자, 아무튼 그래서 뭐 구별은 될 테니까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호남권의 인구 비율은 75년보다 95년에 높다. 호남권은 75년하고 95년 비교했더니 95년이 훨씬 낮죠. 인구의 수도권 집중도는 1975년보다 2015년에 낮다. 훨씬 높아졌죠. 수도권의 인구는 1975년에 비해 2015년에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자, 이제 한번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거 사실 눈대중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수도권의 인구 비율이 31.5%에서 49.5%로 지금 얘가 이렇게 봤더니 1.6배 정도 늘었죠. 1.6배 정도. 1.6배라고 한번 그냥 해볼게요. 자, 그리고 75년하고 2015년 사이에 총 인구가 3,500만 명에서 5천만 명 조금 넘게 또 늘었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그냥 1.5배라고 한번 해볼게요. 1.5배. 그쯤 되겠죠. 자, 그래서 총 인구가 1.5배가 늘고, 그 다음에 수도권의 인구 비중이 또 1.6배가 늘고, 그래서 이만큼 이제 수도권의 인구가 실제로 증가를 한 거잖아요. 1.5 곱하기 1.6 계산해보면 계산 안 해도 돼요. 2가 넘는지 안 넘는지만 보면 되잖아요. 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얘는 옳은 설명이에요. 자, 이제 선생님이 굳이 계산을 하지 않았는데 뭐 자기가 이렇게 눈으로만 하는 거, 머릿속으로만 하는 게 좀 자신이 없으면 그냥 계산해보면 돼요. 자, 이게 만약에 수학 문제로 나오면 중학교 뭐 1학년, 2학년 수학 문제예요. 근데 이게 지리로 나오니까 이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3점짜리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 정도는 풀어줘야죠. 자, 영남권은 충청권보다 95년에서 2015년에 인구 증가율이 높다. 자, 영남권 비중이 줄었죠. 그런데 충청권은 늘었잖아요. 그래서 인구 증가율은 충청권이 더 높다. 그 다음에 가는 영남권, 나는 충청권, 다는 호남권, 라는 수도권이니까 설명이 잘못됐네요. 2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인구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여러분들 이 문제에다가 강조 표시 좀 해주세요. 자, 이제 왜 그러냐면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이 그래프가 처음 나왔어요. 처음. 이거 학생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생각을 잘 안 하더라고요. 자,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거랑 조금 다른데 이런 그래프를 보통 이런 개념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무슨 지수라고 불러요. 지수. 자, 수학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지수는 영어로는 인덱스라고 하는데 그냥 어떤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게 지수예요. 어떤 시점을 100이라 그랬을 때, 이건 과거니까 A라 그럴게요. 근데 이제 이거에 비해서 뭐 더 과거가 됐든 아니면 현재가 됐든 B 시기에는 과연 이게 얼마만큼 변했느냐. 이게 바로 지수예요. 그냥 상대적인 어떤 개념을 보고 싶은 거예요. 과거 언제를 특정 시점을 100이라 그랬을 때 현재는 또는 그보다 다른 시기는 상대적으로 값이 얼마나 되느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뭐 굳이 과거로 하기엔 좀 어렵죠. 과거는 뭐 증가율 뭐 그런 개념을 쓰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건 변화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변화율. 됐어요? 변화율.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봤더니 자, 가나 다 이렇게 보면 이제 얼핏 학생들이 가는 인구가 제일 많은가 보다. 서울. 나는 두 번째인가 보다. 포항. 다는 세 번째인가 보다. 구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문제는 75년을 봤더니 똑같이 100에서 시작하잖아요. 75년도에 세 지역의 인구가 같았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설명을 봤더니 1975년에 인구를 100으로 했을 때 현재 인구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되느냐 그걸 나타낸 거란 말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는 75년부터 대략 95년까지 인구가 거의 4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4배 가까이.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다가 95년 이후로는 거의 변화가 없더라. 됐죠? 자,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자, 75년에 비해서 우리가 대략 90년 정도까지 인구가 늘긴 늘었는데 1.5배 정도 늘어난 거죠.
그쵸? 엄청 빨리 급격하게 늘어난 건 아니고 얘랑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그 뒤로 인구가 서서히 줄어들다가 최근에 살짝 많아졌네요. 그다음에 다는 75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인구가 줄어들어서 75년에 비해서 2015년에는 대략 3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자, 이제 세 지역을 구분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다는 여기 구례죠, 구례. 구례는 앞에서 몇 번 나왔으니까 아마 기억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서울하고 이제 여기는 포항인데 과연 인구 변화를 어떻게 이걸 구분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들 서울 같은 큰 도시는 75년부터 90년, 15년 정도인데 15년 사이에 2배만큼 인구가 증가할 수 있다 없다. 자, 우리가 서울에 대한 사전 지식을 버리더라도 인구가 많은 도시라는 것만 가지고 굉장히 힘들겠죠. 500만 명이 1000만 명이 되는데 15년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인구가 급격하게 변하는 거, 증가율만 따졌을 때 규모가 작은 도시는 얼마든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원래 10만 명이었던 도시인데 그게 20만 명이 됐어요. 뭐 10만 명 증가하는 건 뭐 거기 뭐 공장 하나, 공단 하나만 생겨도 10만 명 금방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겠죠. 그래서 포항 제철이 생긴 다음에, 포스코가 생긴 다음에 포항에 갑자기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던 거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 딱히 어떤 공장이 들어서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 뒤로는 인구 규모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참고로 서울의 인구는 대략 1000만 명, 포항의 인구는 이제 여기가 가가 될 텐데 50만 명 정도예요. 50만 명이 조금 넘거든요. 그다음에 서울의 인구는 1000만 명 정도고요. 그렇게 구분해서 정답을 찾으면 되겠네요. 자, 가는 나보다 청장년층 인구의 성비가 높다. 자, 포항은 포스코, 제철산업, 1차 금속, 중공업이죠. 옳은 설명이 되겠네요. 서울은 청장년층 인구의 성비가 우리 앞에서는 대도시 지역은 여초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은 거의 100에 가까워요. 이야기했었죠. 남한 혼호상이 워낙 강하던 시절이 있어서 서울에서 태어난 수많은 그 남성들이 이제 지방으로 뭐 정말 거기 일자리가 있으면 가야 되겠지만 근데 이제 30대 초반, 20대 후반은 아직 부모님한테 얹혀서 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조금 애매한 표현이 되기도 하겠죠. 어쨌든 근데 우리가 여기 포항은 확실히 청장년층에서 남초 현상이 나타나니까 숫자가 100보다 크니까요. 맞는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나는 다보다 서울은 구례보다 3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높다. 구례는 아무래도 1차가 제일 높은 건 아니겠지만 1차가 높은 만큼 3차 산업 종사자 수 비율은 낮겠죠. 그다음 다는 가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 X. 여기는 대표적인 공업 도시고요. 인구는 나가 제일 많고 가가 그 다음이고 다가 제일 적겠네요. X. 1번이 정답이네요. 1번이 정답. 뒤로 넘어갈게요. 자, 3번. 그래프는 두 지역의 인구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와 나, A와 B는 각각 충청남도 천안시와 전라남도 해남군 중 하나임. 자, 여기도 좀 별표 좀 해주세요. 별표 좀. 왜냐하면 여기 천안이 많이 중요해서 그래요. 천안이 중요해요. 자, 앞에서도 얼핏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수도권 빼고요. 수도권 원래 인구가 많으니까. 그다음에 지방에 있는 광역시 빼고요. 그렇죠? 광역시는 뭐 그것도 인구가 많은 거니까. 그래서 수도권하고 지방에 있는 광역시 빼고 인구가 50만 명을 넘어가는 도시가 정말 몇 개 안 돼요. 자, 한번 세볼게요. 충청남도에서 인구가 50만 명이 넘어가는 도시는 천안밖에 없어요. 천안 하나. 자, 그다음에 충청북도에 가면 청주시, 통합 청주시가 80만 명이 조금 넘고요. 천안은 좀 이따 이야기해 줄게요. 그 다음에 전라북도로 가면 전라북도에는 광역시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전라남도에는 없어요. 광주 광역시가 150만 명 정도인데 그건 광역시니까 빼면 전라남도에서 50만 명 넘어가는 도시는 없어요. 그 다음 경상남도로 이렇게 가면은 거기는 창원시가 100만 명이 넘고요. 창원시. 그 다음에 그 외에 50만 명이 넘는 도시는 김해, 부산의 위성도시인 김해만 50만 명이 넘고 없어요. 그 다음에 경상북도로 오면 50만 명이 넘어가는 도시가 포항 하나. 그 전국에서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고 인구가 50만 명이 넘어가는 도시는 딱 6개밖에 없다. 그런데 그 가운데 천안은 여러분들 백기도 보면 알겠지만 경기도가 이렇게 있고 충청남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경기도랑 맞닿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도권은 이제 뭔가 규제가 심하니까 수도권이랑 제일 가까운 충청남도 지역이 빠르게 성장하는 중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안은 인구가 좀 많기도 하지만 지금도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중이다. 대학교 같은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억 좀 해두세요. 자, 그래서 천안 체크 좀 해두고요. 천안 지방에 있는 도시 중에는 굉장히 인구 증가율이 높은 도시예요. 체크해 두시고요. 해남은 땅끝마을, 정말 땅끝이죠. 완전 촌락이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보면 인구 증감, 사회적 증감하고 자연적 증감이 있는데 천안은 자연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전입 전출, 출생 사망을 따지더라도 모두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자, 그에 비해서 해남은 사회적으로든 자연적으로든 인구가 감소하는 중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은 연령층별 인구 비율을 보면 노년 인구를 비율을 보면 얘는 뭐 10%도 안 되죠. 근데 얘는 30%쯤 되는 거죠. 자, 그래서 B가 천안이고요. 천안이고 그 다음에 A가 해남이 되겠네요. 해남이고 그 다음에 이쪽도 가가 천안이었고요. 나가 해남이 되겠네요. 자, 이제 답을 찾아보면 가는 나보다 2017년에 중위 연령이 높다. X. 중위 연령은 해남이 훨씬 높죠. 나는 가보다 2017년에 총 부양비가 높다. 나는 가보다. 자, 우리가 나는 해남이니까 해남하고, 그러니까 이걸 바꾸면 되겠죠. A하고 그 다음에 가는 천안이니까 B하고 A는 B보다 2017년에 총 부양비가 높다. 자, 총 부양비는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만 보면 되는 거죠. 자, 얘랑 봤더니 이쪽이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으니까 총 부양비가 낮겠네요. A가 더 높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다음 3번 A는 2013년부터 2017년에 전출 인구보다 전입 인구가 많다. 자, 이건 사회적 증감에 해당하는 거죠. 인구 순이동. 자, 그래서 우리 A가 해남이니까 나를 봤더니 사회적으로 얘가 마이너스죠. 그래서 전출 인구보다 전입 인구가 적겠네요. 그래 인구가 감소하는 거니까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13년부터 17년에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다. 자, B는 천안이니까 이쪽은 자연적으로 인구가 증가했네요.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많겠네요. 이것도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A는 B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자, A는 해남, B는 천안인데 아까 이야기했었죠. 해남은 완전 시골이니까 해남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10만 명이 넘어야 시로 승격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뭐 그걸 말하지 않더라도 천안하고 해남하고는 천안 쪽이 인구가 훨씬 많죠. 그런데 행정구역의 넓이는 우리나라는 특별한 몇 곳 빼고는 행정구역의 넓이는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천안의 인구 밀도가 훨씬 더 높다. 5번도 잘못된 설명이네요. 자, 4번 문제. 자, 이런 문제는 확실히 조금 어렵다 그랬었죠. 그래서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상위 10개하고 하위 10개를 지금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어디를 보는 게 좋을까요? 역시 오답을 골라내는 게 좋을까? 어쨌든 3개잖아요. 성비, 그 다음에 총 부양비, 유소년 부양비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 자신 있는 것부터 한번 볼게요. 성비는 정말 특정 몇 개만 보면 되잖아요. 거제나 당진이나 아니면 여기 휴전선 근처 거기가 높게 나타나면 성비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 거기에 해당하는 건 휴전선 근처 높게 나타나고요. 당진 높게 나타나고요. 여기 거제 높게 나타나고요. 그쵸? 그래서 아마도 얘가 나아가 성비가 되겠네요. 나아가 성비.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체크를 해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총 부양비하고 유소년 부양비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양상을 좀 봤더니 자, 수도권을 보면 여기는 수치가 높은 곳이 없죠.
다 낮잖아. 낮거나 뭐 평균 정도거나. 근데 여기를 봤더니 수도권 지역에 상위 10개군이 몰려 있어요. 수도권에서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거. 근데 봤더니 서울이랑 서울 바로 주변은 그렇게 높지 않고 경기도인데 서울에서 좀 떨어진 지역들이 수치가 되게 높게 나타나죠. 자,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은 이제 좀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유소년 부양비죠. 청장년층 중에 좀 젊은 사람들, 30대, 뭐 40대, 초중반까지 자녀들이 어리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이 유소년층 인구 비율도 높다. 특히 여기 세종, 그쵸? 세종. 자, 그래서 그걸 보고서 유소년 부양비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총부양비인데, 자, 총부양비는 사실 조금 애매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우기에는. 유소년 부양비가 많은 곳은, 그러니까 유소년층이 많은 곳은 노년층이 별로 없을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노년층이 많은 곳은 유소년층이 별로 없을 거고. 그래서 이걸 어떤 한 가지 원리 가지고 정리하기는 어렵잖아요. 하지만 대체로 우리 촌락 지역은, 이런 촌락 지역은 이미 오래전에 청장년층이 많이 빠져나갔고 그 다음에 출생률이 낮은 상태에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노인들만 잔뜩 있는 거잖아요. 노인들의 비율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자, 앞에서 자료를 봤겠지만 해남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30% 정도나 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총 부양비는 완전 시골들이 좀 높게 나타난다. 자, 이건 뭐 외운다기보다는 그런 흐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대체로 도시 지역이 낮게 나타나요. 대표적으로 울산. 자, 여기는 이제 과거에 70년대부터 뭐 80년대까지 젊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뭐 90년대까지. 근데 그 분들이 아직 노년층으로는 안 넘어간 거예요. 됐죠? 그래서 노년들은 상대적으로 적은데, 근데 여기도 이제 사람들이 나이를 이제 먹다 보니까 당연히 옛날에는 뭐 20, 30년 전에는 유소년층 비율이 되게 높았겠죠. 울산 같은데. 근데 지금은 여기도 출생률은 되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옛날에 유소년층이었던 사람들은 지금 나이를 먹어서 청장년층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유소년층 인구 비율도 그렇게 높지 않고요. 노년층의 비율은 여전히 좀 낮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 부양비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됐죠? 좀 어려운 내용인데 어쨌든 이거 구별하는 건 쉬우니까 정답을 이렇게 찾아보면 3번이 되겠네요. 넘어갈게요. 5번.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인구 부양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다는 노년 부양비, 유소년 부양비, 총 부양비 중 하나임. 자,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다는 현재는 2020년인데 이제 이 문제에서는 기준이 2016년이니까 딱 이렇게 그려놨네요. 여기를 기준으로 봤더니 급격하게 떨어졌던 거죠. 다는 그래서 유소년 부양비가 되겠죠. 유소년 부양비. 자, 그런데 가랑 반대로 나는 얘가 스물스물 올라오더니만 근데 앞으로는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할 게 뻔히 예정돼 있는 얘는 노년 부양비가 되겠죠. 노년 부양비. 그 다음에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의 합이 바로 총 인구 부양비가 될 거예요. 총 부양비 이렇게 적을게요. 그리고 이제 옳은지 그른지만 보면 되겠죠. 자, A 시기는 1960년대네요. 유소년층 인구보다 노년층 인구가 많다. 당연히 아니죠. 유소년층 인구 부양비는 대략 80이 넘어갔고 노년층 부양비는 얘가 10이 안 되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B 시기에 2016년이죠. 2010년대에 유소년층 인구 비율은 20% 미만이다. 자, 이제 여기에서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을 뭐 직접 읽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뭘 알 수가 있냐면요. 자, 여기에 지금 있는 건 유소년 부양비가 나와 있잖아요. 자, 유소년 부양비는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청장년층 인구분의 그 다음에 유소년 인구 곱하기 100인데 이때의 값을 보면은요. 자, 이렇게 가서 비교적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이렇게 가서 봤더니 약 2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약 20. 됐죠? 그러면 유소년층 인구가 대략 20일 때 20명이라고 그런다면 청장년층 인구는 지금 100명이 있는 거죠. 됐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뭐 하나 빠져 있죠. 뭐가 빠져 있냐면 노년층 인구가 빠져 있어요. 그쵸? 근데 여기 봤더니 노년층
인구도 유소년층 인구랑 거의 같잖아요. 20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노년층 인구가 20명 정도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구 비율이 이렇게 나올 때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총 부양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때 유소년 인구의 비율은 20%보다 낮겠죠. 총 140명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20명이 유소년층인 거잖아요. 그쵸? 140명이 아니네요. 아니나 140명 맞네. 미안해요. 140명 중에 그쵸? 이렇게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20% 미만이다. 5죠. 5. 자, 얘도 뭐 수학이라면 수학인데 우리가 가장 간단한 공식 가지고 그냥 실제로 대입하는 거잖아요. 산수 문제 수준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 지리에서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로 나와요.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넘어갈게요. 자, A 시기는 B 시기보다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 자, 이건 총 부양비만 보면 되는데 총 부양비가 A 시기가 훨씬 높으니까 청장년층 인구 비율은 A가 더 낮겠네요. 그렇죠? 서로 반비례 관계니까 X. B 시기는 C 시기보다 중위 연령이 높다. 자, C는 2050년대인데 노년층 인구가 엄청 많아져서 노인 인구 부양비가 저렇게 높잖아요. 당연히 이건 X고요. 가는 총 부양비, 나는 노년 부양비, 다는 유소년 부양비. 얘도 설명이 잘못되어 있고요.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 6번 볼게요. 6번.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다와 A씨는 강원, 경기, 충남 중 하나임. 자, 여러분들 경기도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해 왔어요. 이유는 서울에서도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도 서울로 가기 좀 힘든 사람들은 경기도로 많이 가거든요. 그 경기도가 인구가 정말 계속 늘어왔다. 그 다음에 충청남도는 과거에는 줄었으나 수도권에 너무 이렇게 인구나 산업이 집중되다 보니까 집적 불이익이 심해져서 지금은 수도권에서 충청권으로 빠져나온다 그랬죠. 그렇다 그래서 수도권의 어떤 인구가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일부가 빠져나오는 거지 지방에서 계속 수도권으로 몰리다 보니까 수도권은 여전히 증가 중이에요. 자, 그에 비해서 강원도는 이게 뭐 관광지가 많긴 하지만 뭐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은 아니죠. 촌락의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대체로 인구가 줄어왔다. 자, 그러면 볼게요. 가는 우리가 인구 순 이동, 전입 전출 이렇게 고려했을 때 어쨌든 플러스 쪽이면 늘어나고 있는 거고 마이너스 쪽이면 감소하고 있는 거고요. 가는 증가 폭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가가 경기예요. 그 다음 나하고 다는 얼추 비슷한 것 같지만 이렇게 0을 기준으로 봤더니 나하고 다는 과거에는 둘 다 감소했지만 최근에 봤더니 나는 약간 플러스 쪽이죠. 분명히 나에서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사람보다 나로 들어오는 사람이 더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나가 충청남도예요. 충청남도. 다는 강원도가 되겠네요. 뭐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분명히 지역의 특색이 나타나는 거니까 구분을 좀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인구 밀도인데 당연히 C가 압도적으로 높으니까 경기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충청남도하고 그 다음에 강원도는 자, 여러분들 인구는 당연히 충청남도가 조금 더 많아요. 천안만 해도 60만 명이 넘어가는데 그쵸? 그에 비해서 강원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는 30만 명대예요. 원주가 제일 많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천안만 해도 그만큼 많은데 그 옆에 아산, 뭐 당진, 서산 그쵸? 그 다음에 강원도는 대부분 산이니까 대신 면적을 보면 강원도가 충청남도보다 더 넓거든요. 강원도가 꽤 넓어요. 그래서 인구 밀도가 낮은 건 강원도고요. 그 다음에 중간인 건 이쪽이 충청남도예요. 자, 답을 찾아보면 가는 나보다 경기는 충남보다 2015년에 총 인구가 적다. 경기가 충남보다 인구가 훨씬 많죠. 그 다음에 나는 다보다 충남은 강원보다 2015년에 인구 밀도가 낮다. X, 충남이 더 높죠. B는 충청남도는 2010년에서 2015년에 유입 인구보다 유출 인구가 많다. 아니죠. 지금 충청남도는 사회적으로 유입 인구가 유출 인구보다 많았죠. 유입 인구가 유출 인구보다 많았죠. 그래서 얘도 X고요. A는 강원도는 C, 경기보다
2015년에 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높다. X. 우리가 경기도는 물론 군도 있긴 해요. 저쪽 동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휴전선 근처에 가면은 양평군, 뭐 가평군, 포천은 시구나. 연천군 해가지고 군이 몇 개 있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시죠. 그에 비해서 우리가 강원도는 시가 몇 개 없죠. 군이 많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설명이 잘못되어 있고요. 5번 가와 시는 경기. 가와 시는 경기 맞고요. 나와 B는 충남, 다와 A는 강원이다. 5번이 정답이네요. 5번이 정답. 7번 볼게요. 그래프는 시도별 총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라는 경기, 세종, 울산, 전남 중 하나임. 자, 여러분들 이 문제는 좀 중요하다고 표시 좀 해두세요. 꽤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면 인구 관련 3점짜리 한 문제 되게 어렵게 나오는 것들도 맞출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만만한 문제는 아니에요. 자, 일단 이 그래프에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노년 부양비가 지금 제시가 돼 있고요. 노년 부양비가 그다음 총 부양비가 제시가 돼 있으니까 직접 제시하진 않았지만 유소년 부양비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유소년 부양비하고 노년 부양비하고 더한 게 총 부양비였죠.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알면 나머지 하나는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예를 들면 나를 한번 봐볼까요? 나는 노년 부양비가 15고요. 그 다음에 총 부양비가 얼마냐면 뭐 44 정도인데 그럼 유소년 부양비는 얼마쯤 되냐면은 29 정도가 되겠죠. 그쵸? 29 정도예요.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파악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자세히 보면은 시랑 도랑 지금 구분해 놓았죠. 그래서 이제 특별광역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하고 이제 이걸 한눈에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전국 평균은 물론 여기에 있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노년 인구 부양비는 대체로 도 지역이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시 지역이 낮은데 부산은 이런 시 중에서도 노인 부양비가 높은 편이네요. 상대적으로 도시 안에 노인들이 많아서 그래요. 자, 이거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다른 광역시하고 좀 달리 부산은 우리 6.25 때 있죠. 6.25 때 많은 피난민들이 몰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 비해서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인구가 유입된 시기가 좀 빠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나이를 먹어서 노인들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부산은 유난히 광역시 중에서는 노인 인구 비율이 높다. 이것도 체크해 둘만 해요. 부산 우리나라 2위 도시잖아요. 그렇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도 중에 이렇게 보면 가하고 여기 다가 서로 완전히 반대 지점에 있어요. 총 부양비가 됐든 노년 부양비가 됐든 그래서 여기서 지금은 가 다로 했지만 뭐 다른 문제에서는 역시 얘랑 얘를 뭐 A, B로 바꿔서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가는 다른 곳보다도 노년 부양비가 월등히 높은데 전남이에요. 전남. 이게 두 번째. 이거랑 같이 해가지고 이게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자, 전남이 이렇게 노년 부양비가 높은 이유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전남하고 전북은 비슷하게 엮였었죠. 그렇죠? 우리가 촌락의 성격이 강하다, 논의 비율이 높다, 뭐 그런 거, 그다음에 뭐 전업 농가의 비율이 높다, 같이 깡촌으로 엮였는데 우리가 이렇게 인구 관련해서는 좀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전라남도는 이제 과거에는 광주를 포함하고 있었어요. 광주가 광역시가 되기 전에는. 물론 그 전에는 직할시였지만 그래서 광주가 이렇게 있었을 때는 전라남도 안에서 도시 지역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큰 광주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광주가 독립하면서 전라남도는 정말 완전 깡촌이 돼버린 거예요. 통계상으로. 그에 비해서 전라북도는 그 안에 광역시가 없다는 얘기는 그 안에 있는 가장 인구가 많은 전주가 전라북도로 잡힌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인구 구조만 보면 전북보다 전남이 훨씬 더 깡촌처럼 나온다. 여기서 보듯이 독보적이다. 이거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인 건 당연히 경기도가 되겠죠. 경기는
사실 이게 말이 도지 완전 도시 지역이잖아요. 특히 서울 주변으로는 어지간한 광역시보다 땅값도 비싸고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라고 나도 광역시 중에서는 성격이 되게 뚜렷한 곳이에요. 자,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도시는 그 안에 공업이 아주 많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많다 보니까 환경 오염이나 그런 것 때문에 공장은 자꾸 대도시에서 빠져나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한 공업 중심 대도시 울산이죠. 그 울산은 뭔가 달라도 달라요. 성비도 다르고 분명히 뭐가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나는 봤더니 다른 광역시들은 대체로 총 부양비, 물론 서울시를 포함해가지고 총 부양비가 뭐 고만고만한데 나만 총 부양비가 독보적으로 높아요. 뭔가 특징이 다르니까 그런 거겠죠. 그런데 노년 부양비를 봤더니 뭐 이렇게 부산이나 라 같은 경우에는 노년 부양비가 크거나 낮긴 하지만 다른 광역시를 봤더니 뭐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나도 노년 부양비만 보면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얘가 이렇게 총 부양비가 높다는 얘기는 나는 유소년 비율이 유난히 그 지역에서 높다는 얘기잖아요. 자, 우리나라에서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제일 높은 행정구역은 세종이었죠. 세종. 그래서 나가 세종이에요. 세종. 자, 그래서 계산해 봤었잖아요. 세종은 무려 유소년 부양비가 29 정도나 되고요. 자, 이걸 어디랑 비교해 볼까? 자, 부산이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부산은 유소년 부양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X로 잡고요. 노년 부양비는 20인데 총 부양비는 얼마였냐면 얘가 36 정도? 36이잖아요. 그러면 유소년 인구 부양비는 16 정도 되네요. 같은 그런 시지만 얘는 노년 부양비가 16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쪽은 29니까 거의 2배인 거잖아요. 이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지역 특성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종 유소년 부양비 또는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지역 내에서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으로 1등이다. 체크해 주세요. 그럼 라는 얘가 이제 세종이면 당연히 울산이 되겠죠. 자, 울산은 노년 부양비가 확실히 다른 대도시보다는 좀 낮고요. 근데 총 부양비는 여기 노년 부양비가 낮은 만큼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죠. 그래서 유소년층 인구 비율은 다른 도시랑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굳이 계산해 보진 않을게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얘는 울산이고요. 얘는 세종이고 그 다음에 가는 전라남도고 다는 경기도다.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 문제 좀 어렵지만 그래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될 때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봐보세요. 자, 답을 찾아보면 가는 경기, 나는 세종에 해당한다. X. 가는 전남, 나는 세종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다는 라보다 청장년층 인구의 성비가 높다. 다는 경기, 라는 울산. 울산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중화공업도시. 당연히 남자들이 상대적으로 많겠죠. 청장년층에서. 그래서 청장년층 인구의 성비가 라가 더 높겠네요. 성비가 높다는 얘기는 남자가 더 많다는 얘기니까. 그 다음 부산은 노령화 지수가 100보다 크다.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층에 비해서 노년층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구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구해보면 자, 부산은 유소년 부양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노년 부양비 20을 더했더니 총 부양비가 36 정도가 나왔다. 그래서 유소년 부양비는 얘가 19가 아니죠. 16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유소년층의 비율이 16, 얘가 20.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노년층이 더 많은 거죠. 다시 선생님이 아까 방금 표현을 조금 잘못했어요. 자, 여기가 16이고 여기가 이제 20이란 얘기는 이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유소년층이 16명이 있을 때, 이때 청장년층은 100명이 있는 거죠. 지금 얘는 유소년 부양비를 나타낸 거니까. 그 다음에 이때 노인은 몇 명이 있는 거냐면 20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수치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층 인구 비율은 이런 부양비가 아니라 인구 비율은 총 인구는 16명, 100명 더하기 20명 중에 16명이 유소년층 비율이에요. 인구 비율. 됐죠? 이런 식으로 노년 인구 비율이랑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랑 다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 부양비는 밑에 분모가 청장년층으로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아도 이 수치 가지고 그냥 그대로 대입해도 돼요.
그래서 노년 부양비하고 유소년 부양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유소년 부양비가 더 낮으니까 노년층이 유소년층보다는 더 많겠구나. 그래서 노령화 지수가 100보다 크다. 얘가 옳은 설명이 되겠네요. 그쵸? 좀 어려운 문제죠, 확실히. 그 다음 강원은 제주보다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 자, 강원과 제주는 우리가 총 부양비를 보면 뭐 한 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거의 같죠. 그런데 노년 부양비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거의 4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쵸? 노년 부양비는 4 차이가 나는데 총 부양비는 1밖에 차이가 안 난다. 유소년층 부양비가 지금 달라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가 유소년 부양비가 더 높냐면 제주가 높은 거예요. 그쵸? 이거 뭐 더하기 빼기니까 굳이 안 적을게요. 노년 부양비가 4나 높은데 총 부양비는 1밖에 안 높다는 얘기는 유소년 부양비만 따지면 강원도랑 제주도랑 약 3 차이가 나는데 강원이 유소년 부양비가 더 낮은 거고요. 제주도가 유소년 부양비가 3만큼 더 높은 거죠. 자, 그래서 뭐 4번을 판단해 보면 강원은 제주보다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가 아니라 낮다가 될 것이고요. 모든 시는 도보다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 총 부양비만 보면 되는데 모든 시 봤더니 그 중간쯤에 경기도가 껴있죠. 그래서 얘는 당연히 틀린 설명이죠. 정답은 3번. 다음 8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내 지역의 인구 증가율과 성비를 나타낸 것이다. 가라 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내 지역을 뭐 위치까지 이름까지 다 알기에는 좀 힘들 수도 있지만 물론 나중에 뭐 수능 직전 수능을 생각하는 친구들은 그때는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만요. 지금은 지역의 특색만 좀 구분하시면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인구 증가율을 봤더니 두 지역은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고 또 이렇게 확실히 나뉘겠네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겠네요. 자, 봤더니 내 지역 중에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은 두 군데인데 여기에는 용인은 인구가 당연히 빠르게 증가하겠죠. 수도권에 있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아주 가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기 신도시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최근에 100만 명이 넘어섰고 앞에 도시 단원에서 자세히 공부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또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데 광주광역시 인구가 조금씩 증가한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여기는 강원도의 평범한 지역이니까 인구가 증가할 리가 없고요. 그래서 여기는 거제가 되겠네요. 여기가 라가 잘못했네요. 미안해요. 얘가 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따져야 되는군요. 이런 젠장. (8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내 지역의 인구 증가율과 성비를 나타낸 것이다. 가라 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내 지역은 여러분들 뭐 나중에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면 뭐 이름 같은 것도 쉽게 구별할 수 있겠지만 어떤 특징을 좀 구분해 보면은요. 여기는 수도권에 있으니까 인구가 증가할 것이고요. 서울은 약간 감소하지만 서울 주변은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얘는 좀 규모도 크고 뭐 위치나 모양이 좀 구별하기 쉬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가는 광역시도 아니면서 그래서 꼭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용인이에요. 용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광주인데, 자, 우리가 대도시들은 과거에는 인구가 빠르게 증가했지만 최근에는 인구가 거의 정체되어 있죠. 우리나라 총 인구가 크게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촌 향도 현상도 지금은 거의 일어나지 않으니까 지방에 있는 대도시들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인구가 증가할 리가 없어요. 광주뿐만 아니라 뭐 대전이나 뭐 대구나 부산이나 울산이나 인구가 거의 그대로예요. 조금 늘기도 하고 뭐 조금 줄기도 하고 도시에 따라서. 광주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거제도인데, 자, 앞에서 여러 번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조선업이 세계 1등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업의 1등이 거제도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빠르게 증가했을 것이고 여기는 당연히 중공업이니까 성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인제라고 하는 곳인데,
인제가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사실 이런 경우밖에 없어요. 인제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휴전선 근처다, 강원도 지역이다. 그래서 군인들이 많아서 성비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그런 거 물어봐요. 물론 인구는 뭐 거의 변하지 않겠죠. 2000년도 거의 끝났다 보니까 이런 전라북도나 뭐 강원도나 인구가 아직은 거의 그렇게 줄진 않아요.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 노인분들이 돌아가시면 이제 인구가 감소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지역을 구분하고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자, 이제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한번 볼게요. 자, 성비가 이렇게 높은 곳과 100 정도인 곳으로 구분이 되는데, 성비가 높으면 중공업 도시거나 중화공업 도시거나 아니면 군사 지역이다. 그쵸? 근데 인구 증가율까지 같이 보면은 나가 거제가 될 거고요. 가가 인제가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다하고 라는 이제 성비가 100 정도로 비슷한데 인구 증가율이 달라요. 그쵸? 인구 증가율이 높은 곳은 이제 수도권 지역 용인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는 광주 광역시가 되겠네요. 됐죠? 자, 가에는 대규모 조선소가 입지해 있다. 얘는 나에 있는 거고요. 틀렸고요. 그 다음 나는 군사 분계선과 인접해 있다. 얘는 가에 대한 설명이고요. 역시 내용이 잘못됐고요. 다는 광주는 나보다 거제보다 총 인구가 많다. 맞죠? 자, 거제도 인구는 한 30만 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만 명 정도였나? 아무튼 그런데 우리가 광주는 100만 명이 훨씬 넘어가는 150만 명쯤 되는 우리가 인구 규모까지 외우고 있는 도시잖아요. 자,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리을 다는 광주는 호남권, 용인은 수도권에 속한다. 옳은 설명이네요. 그래서 디귿 리을만 정답이 되겠네요. 3번. 자, 여기까지 해서 인구 변화와 인구 분포와 인구 구조의 변화 내용을 마칠게요. 예, 고생했습니다.